네, 오늘 제가 강의할 자료는 중국의 정사입니다. 남제서에 나오는 백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33년 전에 여기 이걸 백제전을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만의 진첩섬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국의 백제사 연구하는 학자들을 연결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국에 있는 백제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절대로 백제의 8대 대성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왜냐? 진첩선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국의 백제사 연구하는 학자들이 남제서를 또는 중국의 사서를 연구하면 할수록 한국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연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33년 전에 이 관심을 가지고 이 강의 자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역사 그리고 재미있는 역사를 만들어 볼까 제가 고민을 해서 만든 최종 작품입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서도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릴 이 자료가 요 보시면 이 자료가 사실은 오늘 강의한 내용 전체입니다. 저 빨갛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저 부분이 백제 위대했던 동성대왕께서 부귀와 전쟁을 해서 임명했던 태수의 자리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우리가 여기 요동반도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산동반도. 이게 바레만이라고 합니다. 바레만. 여기가 바레해협이라고 하는데 왜냐? 요 좁아가지고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바레해협이라고 하고요. 왜 여기가 바레만이라고 하느냐? 바레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레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북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산동성에 태산이 있고 상해가 요 강릉태수 있는데 요 아래쪽에 상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산입니다. 해발 2,000고지가 넘는 산. 그래서 이쪽을 황토고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황사들이 옛날에 보면 오도로수당이라고 해서 고비 사막에 있는 이쪽에서 황사가 불어와서 우리나라에 날아오게 되죠. 여기는 황사가 날아와서 만들어진 땅들이라서 그냥 착박하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해발 2,000고지가 넘고 겨울에 춥고. 그런데 이 북경부터 상해까지 여기는 해발 1m의 하복평원이라고 해서 중국의 모든 물상이 바로 이렇게 파란 이 해발 고도 1m 땅에서 나오면 북경에서 상해까지 저 땅을 AD 490년에 백제 동성대왕이 전체를 통치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제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강의의 주제 전체다. 이 원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강의하는 학자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에서 강단에 있는 학자가 저 남제서를 인용을 하면은 학회에서 추방을 합니다. 왜? 한반도 남부에 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일부에 찌그러져 있어야 할 백제가 20배가 넘는 이 땅을 도대체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원문을 일일이 다 따져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오늘 강의할 제목은요. 순서는 먼저 남제서에서 나오는 주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제서의 일부분을 중국 정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15줄을 삭제를 시켰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학자들은 중국의 정부에서 일부러 삭제한 게 아니라 원래 원문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찾아냈습니다. 일부러 삭제한 증거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리고 남자서에 나오는 전체 원문 해설과
그 다음에 왜 백제에 8대 대성이 있는데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에 도대체 어떠하게 8개 백제 8대 대성이 남아있는지와 대만의 진첩선이라고 하는 학자가 왜 한국의 백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조롱을 했는지 진첩선의 그 논문을 제가 코너리라서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삼국사기 열전 제46에 나오는 치원전에 나오는 백제 얘기와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학과장을 하던 박창범 교수가 대륙 백제에 대해서 논문을 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3가지를 종합적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 되어 있어서 허구의 역사나 가공의 역사를 얘기하면은 그 다음날 또는 핸드폰 상에 실시간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문에 충실해서 강의를 해야지만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대서 내용의 제가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사실은 AD 480년부터 AD 500년까지 북이가 백제를 5번을 침공을 합니다. 오늘 볼 내용은 남제서리에 기록되어 있는 AD 490년에 북이가 기병 수십만으로 백제를 쳤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보려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강의를 들어도 백제가 얼마나 위대했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D 490년 북이효 문제가 기병 수십만을 동원을 해서 백제를 공격을 합니다. 이 효 문제는 AD 467년부터 499년에 제위를 471년부터 499년까지 있었던 북이의 제6대 황제입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의 수도는 여기 산서성 대동시라고 하는 유명한 관문인 안문관이 있는 요 대동시 인근에 평성에 도읍을 하고 있다가 AD 493년에 요 숭산소림사가 있는 우천 낙양으로 이렇게 천도를 한 걸로 역사서에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적한 걸로 보면은 북이는 틀림없이 고구려의 제후국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왜 그런지는 이 남제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백제는 동성대왕이 북이효 문제가 있을 때 제24대 동성대왕이 479년부터 501년까지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25대 백제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오령왕입니다. 백제가 가장 강성했을 때 제위에 올랐던 동성대왕 저분이 해례곤, 목간나, 찬수류, 사법명이라고 하는 4명의 장수를 북이 기병 수십만이 온 것을 4명의 장수를 보내서 북이 기병 중간에 보면 기록에 나오는데 2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 20만 명을 말 한 필도 돌려보내지 않고 도륙을 냈는데 바로 남제서 백제전에 강시단야라고 하는 뜻자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해례곤, 목가나, 찬수루, 사법명이라고 하는 이 4명 장수의 성씨가 한반도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제사를 연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언급을 할 텐데요. 중국의 성씨에 관련된 자료, 대만 학자 진첩성 교수가 분석한 백제 발대 대성,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백제 동성대왕이 제후를 임명했던 지역의 근력과 정확히 겹칩니다. 그리고 백제의 왕족이었다고 하는 부여씨가 지금 현재도 상해, 좌천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묘씨와 아까 최백관 박사님이 치유천왕 치유한홍 언급도 하셨지만 묘족의
전국 여기 모이산맥입니다. 모이산맥. 우리가 저 무술 모자에다가 동의하는데 동민족 이자에 모이산맥. 이 산맥 근처에 요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묘족이 지금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저 묘족들이 치유활동을 단일시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기수행하면 3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 배달국 치유환웅의 단일 자손이라고 자기들이 제사를 전부 지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치유환웅의 탄신일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이게 백제 8대 대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0년에 백제 동성대왕이 저 장수들을 보내 4명의 장수를 보내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의 공과를 따져서 제후들의 공지를 인사이동시키는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고달, 양무, 해매, 모유, 왕무, 장세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건의장궁, 광양태수, 장사라는 이 직위 이름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현재도 그 위치에 존재하는 태수들의 이름입니다. 이게 북경유역의 광양태수, 산동성의 성량태수, 이게 태행상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천하태수, 그 다음에 상해 좌측의 광릉태수. 이 4곳 지역에 7명의 태수 중에 4명을 인사 이동시킨 기록이 남제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25사 원문 전체를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이거보다 더 위대한 자료들이 있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의 정사를 25사 정사를 버리면서 미처 앞부분만 삭제하고 이것을 삭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둬들이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자료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남제서 건 58 열전 제39 만 동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칭해서 동이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3가지 판본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요거를 봤습니다. 1739년본. 여기 보면은 요렇게 글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 1874년본 골하라 그래가 이것도 또 없는 것처럼 해놨어요. 틀림없이 국회 1980년대 국사청문회를 바로 이 국회에서 했는데 돌아가신 임성국 교수께서 중국에 있을 때 사라지지 않은 글자가 있는 남제서 원본을 봤다라고 전언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을 했어요. 원래 없는 것을 네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민중을 호도한다. 네티즌들을 호도한다고. 그런데 그 네티즌 중에 한 분이 고려대학교 한정실을 쳐들어가서 제일 오래된 1637년판 남제서를 찾았어요. 이거 보세요. 드러냈죠. 일부러 삭제했죠. 이 남제서는 총 6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나라 때 소자연이 편찬한 것으로 자서 1권, 공기 8권, 지 11권, 열전 40권. 저 열전 중에 39권에 백제전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바로 다음 부분이 가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외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남제서 건 58권 여기 15줄을 딱 삭제를 했습니다. 어떤 사서도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한 절기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끝나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15줄에는 어떤 비밀이 들어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남제라는 나라와 본문을 보기 전에 백제의 동성대왕하고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남제는 백제의 제후국 같습니다. 백제의 남쪽에 있어서 남제라는 이름을 쓴 건 아니냐. 왜냐? 동성대왕께서 479년부터 501년까지
통치를 하셨는데 23년 통치를 하셨어요. 남제는 요 소도성이 창건한 중국 왕조로 479년부터 502년까지 24년을 존속했는데 왕이 7번을 바뀝니다. 동성대왕 제위 1년하고 남제라는 나라에 24년 동안 왕이 7번, 저걸 어떻게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 남제서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백제 동성대왕께서 부기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내려와서 기병 20만으로 온 것을 내가 해대공 사범명 찬수료 이 4명의 장군을 보내서 도륙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갈을 인정을 해서 청하태수는 성량태수로 부르고 성량태수는 광흥태수로 부르고 이렇게 인사이동을 했으니까 알아서 너희들이 이런 내용을 내가 통보를 하니 너희들이 알아라고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그거를 북이 입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게 남제서의 주요 내용.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 1954년도에 일본인들이 그리거나 중국인들은 그리는 기록 지도는 이렇습니다. 요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양자강입니다. 황하 이북은 북이가 다 통일을 한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황하 이남은 다 제 나라 남제가 통일을 한 걸로 되어 있죠. 자, 이 북이가 기병 20만으로 또는 수십만으로 480년부터 AD 490년까지 백제를 기병 수십만으로 5번을 침공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침공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고구려가 길을 터줘야 돼요. 기병 수십만이 배 타고 이걸로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20년도 안 되는 기간에 5번을 침공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명절에 강의할 때 옆에 만화가에 유명한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야설록이라고 우육지 작가가 있는데, 제가 이게 녹화하나요? 제가 같이 막걸리 먹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만 이 야설록이라는 작가 중국 이렇게 무협 이런 거에만 매몰되어 있다가 이게 정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화를 그렸어요. 싸움신이라고. 그 주인공이 동성대왕입니다. 북이장군 통탄이 전사를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그거를 백제가 5번을 도륙을 내고 결국은 북이가 망합니다. 백제 때문에 막았다고 나는 보는 거죠. 5번 기병 수십만으로 전쟁을 동원해서 치면은 그 나라 꼴이 국력이 세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5줄 324자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 학자들은 저거를 100년째 찾고 있어. 현상국도 어마어마하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성국 교수는 이걸 봤다고 했고, 백제사에 일본인들이 왜 관심을 가지느냐? 자기 뿌리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청강가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밑 아래 부분을 내용을 보면은 저 앞부분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든지 그냥 굳이 찾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택견하신 분들 이쪽에 좀 와서 앉아 계세요. 촬영실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서울대 천문학과 박창봉 교수가 삼국사기, 그 다음에 삼국유사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남제설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그 논문을 제가 마지막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남제서에 나오는 인명 및 직책 일람도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5시 반까지 강의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거는 꼭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본국이었냐? 저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백제 강력이라 알고 있는 이 강력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정확히 백제 강력이 20배가 넘습니다. 기병 수십만이 과연 이렇게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왜 태수들을 7태수 중에 4개 태수가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는데 이 태수들의 역할이 뭐냐? 그래서 제가 전쟁 기동로를 연구를 해봤어요. 대청 광려도라고 하는 청나라 때 요 지도를 보면은 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남구 낙양이고요. 숭산 소림사 있는 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동성으로 들어오는데 요 빨갛게 되어 있는 요것이 기동로입니다. 팔을 막아 다니는 기동로. 그래서 고대는 아무데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기동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맹진이라는 데서 낙양 위쪽에 이렇게 황하를 건너서 딱 가면 여기 보면 목야라고 나오죠. 이게 은나라하고 전쟁했던 은나라하고 주나라하고 전쟁했던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기동로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내가 추정을 해보니까 광양태수는 이쪽 북쪽에서 내려오는 병사를 적을 막기 위한 태수고, 성량태수는 해로를 이용해서 또는 지금 제가 추정을 하는데 백제 수도가 내주만 은근히 있어서 공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기 가면 뭐 백마강도 있고 사자하도 있고 뭐 백제와 관련된 지명이 뭐 16개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수도를 방해하기 위한 태수 아닌가. 그 다음에 이거 광릉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지금 보면 가라 외가 남쪽에서 뒤에 이어지는데 그 중국 양자강 남쪽에 있었던 외를 방어했던 태수 아닌가. 그리고 이 청하태수는 바로 부기가 이쪽 항아를 타고 내려오는 기동로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방어했던 태수 아닌가, 이렇게 제가 추론을 해봤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기동로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한서 시리즈 상동군 동래군 편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기가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생략하고요. 동래군에 속한 현 중에 근현이 있는데 그곳에는 백지례왕사가 있고 소금담당 관청이 있었다. 이 백제는 백제 왕이 있었던 사당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가 레주만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레주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의 대만에서 발행한 이게 군사지도거든요. 군사지도를 봤더니만 여기 L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레주만입니다. 여기 레주만. 이거 보면은 황성이라는 것도 있고, 황이라는 지명은 함부로 쓰는 지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제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청도 밑에 보면 성량태수가 있죠. 지명이. 그래서 아마 이 수도를 방어하는 주요한 태수 아니었나,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문 해설입니다. 여기 보면은 남제가 상국이고 백제가 하국 신하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백제 동성대왕 한 분 재위 기간에 7번의 왕이 바뀐 초민이 소국 남제 왕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왜냐? 이 지명을 보면은 장수로 해로고 목강나 사범명이라는 이 장수가 다 마지막 호칭이 왕입니다. 그럼 동성대왕은 뭐냐? 왕위의 왕중 왕이라, 대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동성대왕이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받는 입장에서 높여서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백제국에는 이게 뭐 앞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백제국에는 공과 힘써 부지런함으로 갚으니 실제로 빛나는 이름이 있다.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우리 스승님이시거든요. 운곡재학명 선생님과 우리 동이문자, 그 다음에 서글의 대한민국 최고의 대가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혹시 이게
해설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로 영삭장군을 수행하는 신하 적은 등 네 사람은 충성으로 떨치고 일어나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였고 그 뜻이 용맹하고 가감하여 위엄이 명장이라 할 만하오니 감히 간성의 제목입니다. 사실을 지켜 근거히 하고 공을 의논하여 부지런히 했으니 마땅히 그 행적을 뚜렷이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도에 의해서 번번이 임시로 직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은혜로 불쌍히 여기어 청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남자 입장에서 기록한 거라는 겁니다. 백제 동성하게 매교 문서를 통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사이동을 시켰으니 임시로 영삭장군 명중왕, 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동성대왕은 왕중의 왕,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두루 나라의 시급한 업무를 잘 처리하고 군사적인 공적 또한 뛰어났으므로 지금 임시로 강군장군, 도장군, 도황왕직을 수행하게 했다. 건의장군 팔충우 요건은 20세부터 나를 보좌하여 충성을 바친 것이 일찍 드러났으므로 지금 임시로 행영삭장군 악창왕직을 수행하게 했다. 이렇게 가다가 지명이 딱 드러납니다. 건의장군 여력은 근본적으로 충성과 정성을 가지고 문무가 뛰어나게 드러나서 용량장군 매로왕, 광무장군 여고는 건의장군 불사후 이렇게 가다가 뒤에 지역이 나타납니다. 신의 보대는 신하인 고달에게 건의장군 광양태수 겸 장사직을 수행하게 하였고 신하인 양모에게 건의장군 조선태수 겸 사마직을 수행하여 조선태수, 조선이라는 명칭이 나오죠. 신하인 해매에게 선의장군 겸 창부직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저 조선태수라는 백제 역사에 저 조선태수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좀 틀림없이 고조선의 요습이겠죠. 고조선의 유민들이 남아있는 지역이었겠죠. 저 지역 내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광양이 어디냐? 광양이 어디냐? 이게 하북성, 창평, 낭양 일대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5시 35분에 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순천부 위에 보면 창평주라고 있죠. 랑양, 안국이 있는 여기 어딘가 하면은 바로 북경 바로 이 지역을 얘기합니다. 북쪽을 지키는 광양태수. 제가 남재서 때문에 사실 혼란을 중국 지명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을 때 2003년도에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전에 계세요. 삼신님이라고 필명 삼신님이라는 분이 무려 7년 동안 중국 사서에 나오는 모든 지명을 잡아넣어서 엑셀에 자료를 넣는 것을 저에게 무작위 그냥 무상으로 보내주셨어요. 출간 준비를 하시다. 왜? 이 역사를 하는데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났다. 인터넷에 오픈해서 그냥 모조리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사용을 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2차 정보판을 2014년 8월 달에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혼자 작업, 20년을 혼자 작업을 해서 제가 여기다 올려놨어요. 제 홈페이지. 제 이름 치셔도 되고요. 하나만. 여기 보시면은 한서, 후한서, 진서, 송서, 남재서, 수경주, 위서, 부당서, 신당서, 독사 방역이에요. 중국 전사에 나오는 모든 지명은 다 입력을 시키고 여기에 원문까지 다 넣어놨어요. 중국 25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46,000개의 지명이 모조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46,000개. 컨트롤 F만 치면은 중국 사서에 나오는 모든 지명을 시대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명을 찾아낸 거예요. 광양이 북경입니다. 광양을 지키는 태수를 동성대왕이 임명을 하고 남제왕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제 홈페이지에 요 자료실에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꼭 저거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자료. 제가 하라면 중국 25세 해석하는 거 지명은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오늘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 지난 태신 연중에 송나라 조정에 사신으로 간 일도 있었고 이제는 신이 사신을 맡아 먼 바닷길 험한 데를 가서 그 지극한 효험을 나타냈사오니 마땅히 자기를 올려주어 상가 먼저 예의에 의하여 각각 힘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해석하는데 조금 이론이 있긴 한데요. 일단 현택과 용련은 말린길이 먼데도 친히 천자의 조정에 갔사오나 종시 은혜를 잃지 못했으니 현택이나 요 영유라는 뜻은 그 천자의 신령스럽고 따뜻한 은혜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전쟁 강약이 어디냐 이거를 분석하는데 준 논점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굽이 살피시어 특별히 벼슬을 제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임시로 직을 줬으니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식으로 남제에서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달은 변방의 공로가 일찍이 드러났고 공무원이 있었으므로 지금 임시로 용량장군 대방태수식을 수행시켰고 이 대방의 위치에 대해서는 강단이나 민족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하북성 여역으로 성문 근처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는 뜻과 행동이 맑게 시통하고 공무를 폐지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지금 인시로 근위장군 광릉태수직을 수행시켰습니다. 이 광릉이 바로 강소성 양주시입니다. 여기 광릉 보시면은 그 위치가 서주, 강릉군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강릉군을 보시면은 이렇게 강도라고 되어 양주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상해 위로 한 칸. 여기 광릉태수, 광양태수 나왔죠. 광릉태수 나왔죠. 그 다음에 회매를 얘기합니다. 회매는 굳센 마음으로 주도 면밀하고 빠르게 시행하고 부지런히 살핌으로 지금 임시로 강무장군 청하태수직을 수행시켰습니다. 이 청하는 바로 하북성 청하 영령 인근을 의미한다. 그래서 남제왕이 백제에게 허락함을 알리고 아울러 군호를 내려주고 태수에 제소하고 이 동성대왕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외교 문서를 받는 입장에서 과대하게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청하는 하북성 영령이라고 되어 있죠. 청하 영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렇게 황하가 이렇게 고골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별로 다른데 옛날에 이 황하가 범람을 해서 황하가 이렇게 흐른 적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황제릉이 여기 근처에 있는데요. 여기가 등용문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오르도스 땅에서 구원이 있는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에 그 흙물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물 폭포를 붕어가 거꾸로 올라가면은 그 잉어가 된다고 하는 등용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하 줄기가 여기 나오는데 요 계곡으로 나오는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태수가 바로 청하태수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제왕이 백제 동성대왕을 사지절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대장으로 삼았고 또 경알자인 복사 손보로 하여금 동성대왕에게 명하여 그의 죽은 조부 모두를 이어서 백제왕을 삼도록 했다. 이에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오호라 너희들은 대바다로 충성되고 부지런한 것 이어받아서 그 정성이 먼 곳에 나타나 바닷길이 엄숙하고 맑아졌으며 공물을 바치는 것을 조금도 중단하지 않았다. 떳떳한 법을 잘 지키고 나타난 명령을 받들도록 모두 힘쓸지어다. 이래서 남자가 백제하고 관련이 엄청 많다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경이 아름다운 사고를 지킬 것이니 어찌 상가할 일이 아니냐. 또 조서를 내려 모대를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장군 백제왕으로 삼고 이제 모대는 거의 조국 모도를 계승하여 백제왕을 삼아 즉위케 하라. 장수 등 왕으로 하여금 동호부와 족부를 보내노니 이렇게 자격을 내린다거나 할 때 표시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절하여 받도록 하라.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였다. 그래서 이 전쟁 상황이나 남세의 상황이나 백제 동성대왕이 북의 군사를 개멸시키는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나면은 남세는 백제의 제후국이 또는 속국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보세요. 이해 이제 본론이 여기 나옵니다. 490년 위노 이거는 북위를 얘기합니다. 위노 북위 또 기병 수십만을 내어서 백제를 공격하여 국경에 들어왔다. 삼국사기에는 한 줄 딱 써져 있습니다. 북위가 쳐들어왔지만 우리에게 패했다. 이렇게밖에 안 써져 있어요. 이에 동성대왕이 장수 사범명 찬수를 해두고 목간나를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위노 군사를 기습하여 크게 깨뜨렸다. 이 다음에 표시를 한번 보세요. 자, 건무이면 모대가 사신을 보내 포면을 올려 말하기를 신 자신이 앞서서 공작을 받았고 대대로 조정의 영광을 받았는데 부여받은 부절과 부호를 욕되게 하겠습니까? 북이의 침략군을 이기고 물려쳐서 적들을 줄줄이 달아나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그때의 전쟁 상황을 제가 볼 때 여기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이서의 북이 군사 기동로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종리 양양 방부 지역으로 뻗어져 나갔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전쟁 지역이 틀림없이 여기가 맞다. 이에 여기 가는 저건등은 모두 빛나는 제수를 받아오기에 왜냐? 저 북이 군사를 개멸을 시킨 공로를 인정해서 직위를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신은 모두 함께 기뻐하는 바입니다. 지난 경호년에 험령이 저희들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군사를 일으켜 깊숙이 쳐들어왔습니다. 신이 사범명 등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북위를 토벌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문구를 보세요. 정사의 기록에 한족이 당한 기록을 저렇게 처참하게 기록한 것은 중국 25사 중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민족에게 당한 기록 보세요. 소석 정경, 훌리장암, 북략해탐, 성분 추참, 강시단약. 요 강시단약을 기억하십시오. 야간에 습격하여 번개같이 공격하였더니 북이가 크게 당황하여 무너지는 것이 바닷물로 쓸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몰아 패조하는 적을 추격하여 베어 죽이니 그 시체가 평원을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정사에 어떻게 등장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남세가 한족이었다면 백제의 속국이나 친한 그 혈안이었으면 이건 기록할 수 없고 정사에 저걸 어떻게 기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러한 연유로 북이 군사들은 날카로운 기운과 고래의 남부간 꺾여서 흉악함을 감추었습니다. 자, 쓰러질 강, 죽음시, 붉은단, 들판야. 이게 하북평은 중국 물산의 최대 80%가 여기서 나가요. 그래서 양자강이나 황하 있는 산동성에 그렇게 미인들이 말 타는 겁니다. 왜? 물산이 풍부하니까. 그 길을, 들판을, 기병 20만을 말 한 편도 안 던져보내고 도륙을 했다. 누가? 동성대왕이. 해례곤, 찬수료, 목간나, 사범명 4명의 장수를 보냈는데 불행하게도 왕족이었던 부여씨도 한반도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고 4개의 장수의 성씨도 한반도에 단 한 명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지도는 남대서를 기준으로 보면은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여기 있는 북이가 백제를 기병으로 공격할 수가 없다는데. 지금 나라가 조용해진 것은 실로
사범명 등 장수 4명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공문을 찾아서 마땅히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사범명을 정무장군 메라왕직을 수행시키고 찬수로 안국장군 벽주왕직을 수행합니다. 전부 다 왕이죠. 동성대왕은 왕 중의 왕이다. 해려군은 모의장군 불중을 직을 수행하게 했고 이거는 풀어 나오죠. 왕 다음에 직책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간나도 앞에서 말한 것 같은 궁동이 있고 돈대와 배, 즉 항구와 항산들을 빼앗았으므로 광의장군 명종의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국이라는 지명에는 안국장군이 나오는데요. 엎드려 원앙이 하늘의 어디로서 특별히 미소들어서 제수해 주세요. 이 안국이 중에 보면 이게 석가장이라고 있는 하북성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태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안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하고 관련된 지명인데요. 평양 동황성 설명이 나올 때 저 안국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아주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한약재 시장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적 중에 있는데 이 석가장 옛날에 성문이라는 지역하고 이어가면은 모든 석선들이 다 고구려 치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사실은 그 우리 견우직녀의 그 설화가 그대로 석가장에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표문에서 말하길 신이 사신으로 파견한 바 용양장군 남남태수경 장사직을 수행하는 신하의 모유 건무장군 성량태수경 사마직을 수행하는 신하인 왕묵장군 겸 창군 겸 진무장군 조선태수를 수행하는 신하인 장세 양무장군 직을 수행하는 진명 등은 관중에 있으면서 사적인 생활을 잊고서 오로지 공적인 업무만 바로잡고 밑으름을 보고 명령을 내리면 어려움을 밟고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공무직을 성실하게 수행한 충신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바로 건무장군 성량태수가 바로 여기로 산동성 성량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창도라는 지명이 있거든요. 저기가 중국의 해군 사령부 기지가 있는 백제와 선박 건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중국의 모든 조선 기술의 기술자들이 여기 다 몰려있어요. 중국에 조선 기술자 중에 손재주 있는 사람이 다 여기 몰려있어요. 지금 현재도 백제와 관련이 있고 여기 가면은 정해위라고 하는 지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저기가 장모국어와 관련된 지명이 틀림없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지역의 명계소문과 관련된 전적지가 6개가 존재합니다. 사세에 나오지 않는 현지 공원 내의 전적지가 6개가 존재합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교류를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신라가 아마 나중에 저기를 차지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세 개 나라가 겹쳐서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 자신의 임무를 맡아 파도와 험한 길을 건너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직업정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참으로 마땅히 자비를 진급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각기 임시로 수행할 직무에 임명하였으니 엎드려 오나오니 성조에서 특별히 바로 잡아 주십시오. 조서를 내려 옳다하고 군호를 내려줘 남제왕이 백제 동성대왕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남제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AD 490년에 부기효문제가 기병 수십만을 동원해서 백제를 친히 동성대왕이 4명의 장수 해려군 목간나 찬수륙 사범봉을 보내서 말라 한 필도 돌려보내지 않는 참혹한 절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단야의 현장이 바로 산동성과 하복성 요 사이 아니었나 제가 추정을 합니다. 절대로 이 전쟁은 한반도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병이기 때문에. 기병이 오게 되면은 저 말을 배로 옮겨야 되는 건 물론이와
거기에 따르는 전쟁 물자 보급이 같이 병행해서 와야 되는데 백제가 가장 각성했을 때가 성이 200성이고 호수가 76만호로 나옵니다. 왕자 부역 품을 내세워서 백제가 보험운동을 할 때 이 장안의 유역에서 당나라 군사 40만이 백제로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고려시대 전투선 목선에 전투 병사가 70명에서 100명 정도 탔거든요. 삼국시대에 40만 명이 여기로 온다고 하는 것은 목선 4,000척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보급물자는 어떡하고? 포로를 12,000명을 잡아서 장안으로 낙양을 압송을 하지. 전쟁사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했던 한국 우리 민족사 연구회를 이끌으셨던 좀 돌아가셨죠. 영근 장관님 7군 단장 하셨거든요. 그래서 육사 교관들한테 이 기록과 그때 그 백제 보험운동 기록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만 결론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서의 기록이 잘못되었거나 전쟁의 무대가 한반도가 아니다. 이게 육사 교관들의 결론입니다. 전쟁사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